네, 부동산 관련해서 분양이나 매매 혹은 임대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 10% 금액을 주고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부터 이제 잔금까지의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계약금 10% 금액을 납입하고 그 중간에 중도금은 협의한 만큼 납입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잔금 시에 지불하도록 하는데요. 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뭐 약정했던 날짜에 뭐 대금이 지급이 되고 뭐 단계가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뭐 순조롭게만 흘러가지는 않죠. 뭐 가끔 어떤 개인 사정, 뭐 변수가 생겨서 계약을 해지할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 중에는 분양 계약을 해놓고 이제 취소가 가능한 상황, 뭐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취소가 안 될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 해지의 2탄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계약이 파기된 후에 이제 위약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이란 제목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동산 계약을 보면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 분양 계약, 매매 계약, 뭐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약금 보통 10% 금액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데요. 이 계약금은 먼저 증약금의 성격을 띱니다. 증약금은 말 그대로 증거금이죠. 이제 10% 금액을 주고받음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했다라는 증거금의 성격을 띠게 되는 거고요. 다음은 해약금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만약 이 계약을 계속 끌고 가지 못해서 중간에 해약해야 될 경우에는 이 계약금 10% 금액이 해약금의 성격을 띠기도 하고요. 또 비슷한 이름의 위약금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둘이 협의를 통해서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되었는데 한쪽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 이제 위반을 하는 경우죠. 이때는 위약금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어쨌든 계약 시에 이제 지급하는 10% 금액, 이 10% 금액이 계약이 성립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계약이 반대로 깨질 경우에는 이제 위약금 성격을 갖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계약을 할 때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뭐 매도인 혹은 임대인한테 계약금 10%를 납입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이 납부한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제 계약이 해제되는데요. 이때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본인이 계약금 10%로 받았던 이 금액 뭐 그대로 내 거 되는 겁니다. 그냥 꿀꺽이죠. 반대로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2,000만 원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은 그대로 반환을 받고 거기에 계약금 10%를 더 얹어서 받게 되는 거죠. 역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꿀꺽이 되는 겁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부동산에서는 계약을 씀과 동시에 이제 중개보수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손해를 본 측에는 중개수수료 언급을 안 하지만 이렇게 계약금 10%를 얻게 된 이득을 본 측에는 중개수수료를 요구를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계약이 파기되면서 생기는 이익,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꿀꺽하고 말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생긴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법을 보자면 소득세법 제21조입니다.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밑으로 1번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데 10번 조항만 가져왔습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약금입니다. 위약금. 계약이 파기되고 나서 받는 이 위약금, 이거 그냥 꿀꺽할 게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은 기타 소득은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원천세율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의 대상이 돼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매매 대금은 5억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매 대금 5억이니까 당연히 계약금은 5천만 원이겠죠. 이건 매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억이다 라고 해도 계약금 5천만 원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매매, 임대 관계없이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계약금 5천만 원을 납입을 하고 계약서를 쓴 뒤에 계약 파기가 된 경우입니다. 먼저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입니다.
매수인은 본인이 납부한 계약금 5천만 원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기타 소득으로 5천만 원이 생기는 겁니다. 와, 엄청 좋겠죠. 근데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이제 세금 신고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기타 소득 5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 22%를 적용하면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도인이 신고를 해야 되겠고요. 다음 매도인이 파기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돈을 받았는데 이거 뭐 사정이 있어서 내가 못 팔게 됐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제 배액을 상환해야 되는 거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1억 원을 매수인에게 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뭐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냥 그대로 먹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도인은 계약금 5천만 원은 반환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기타 소득 5천만 원이 있는데 그 5천만 원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에 대한 세율 22%를 제외하고 줘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 22%, 1,100만 원을 제외한 3,9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 파기할 경우 매수인한테 내줘야 될 금액은 8,900만 원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8,900만 원을 내주고, 그리고 원천세율 22% 적용해서 뗀 1,1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도인이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배액을 상환한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이 위약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이 파기되면서 발생한 이 위약금에 대한 세금은 매도인이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는 이 계약금 매도인이 자기가 꿀꺽하면서 세금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도인 본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이제 배액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세금은 띄고 돌려주면서 이 세금 부분은 본인이 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 시에는 매도인이 하는 거고, 임대 거래 시에는 임대인이 해야 되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금액이 있을 때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세금 부분은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많은 가산세를 물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진행하는 측뿐만 아니라 계약하시는 당사자분들도 잘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계약 파기 시의 위약금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